그래서 우리가 벌고 싶은 돈이 있어요.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정도 벌려면 마진율 한 20%로 본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어야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내가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 5천을 내려니까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될지 나오죠.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될지 나오니까 하루에 얼마를 팔려니까 몇 테이블 이렇게 사람 수 영업시간 따져보니까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직원도 채용해야죠. 혼자 못하니까 그 정도 매출을 하려면 그 직원을 몇 명을 채용할 건지 몇 시간을 영업할 건지 무엇을 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고 싶으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철저히 제대로 준비한다고 하면 일단 돈 많이 준비하고요. 상권 분석해요. 상권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상권 분석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저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다 할 거지만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고 시작하면 망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권 분석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이 지역에서는 유동인구가 얼마고 가시 접근성이 얼마나 좋고 눈에 잘 띄고 이 비슷한 업종이 얼마가 없는데 이들은 얼마를 번다. 당신이 여기에 이런 업종으로 시작을 하면 이만큼은 벌 수 있다. 그게 그들의 분석 결과죠. 근데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내가 초반에 쓴 그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세금 신고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필요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과세 유형을 뭘로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좋은지 일반 과세로 시작하면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상품 분석하는 자리는 대부분 간이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오픈하자마자 그냥 세금 폭탄 받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첫 해에는 쓴 게 많으니까 환급 받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텍스코디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얼마나 내가 세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세금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세금을 좀 알다 보면 다른 모든 세금들이 다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세금이 재밌어요. 이게 돈을 아끼는 길이구나, 돈을 버는 길이구나.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철저히 제대로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상권 분석하고 돈 발라가지고 상권 분석하고 인테리어하고 좋은 프랜차이즈 찾아요. 프랜차이즈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어떤 프랜차이즈가 좋은지 안 좋은지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갈수록 돈이 비싸지죠. 그만큼 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왜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어떤 데는 망하고 어떤 데는 잘 되는 거냐는 거죠. 상권 분석을 잘 못해서 그럴까요? 같은 브랜드인데 비슷한 지역에 예를 들면 강남역 근처에 스타벅스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스타벅스만 강남역 1번 출구부터 14번 출구까지 사이에 있는 스타벅스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8개. 자리가 없어요. 비싸. 근데 자리가 없어. 항상 그래요. 특히 1번 출구 앞에 있는 스타벅스는 그 넓은 자리가 다 꽉 찼어요. 그게 들어가는데 얼마가 드냐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 18억, 20억. 미친 거 아니냐.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같은 프랜차이즈인데요. 명륜 진사갈비가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떤 데 가면 막 줄을 서서 막 먹는데 어떤 데 가면 별로 손님이 없어요. 오픈하는 거 초반에는 좀 있죠. 근데 두세 달만 지나면 저녁 시간에 그 넓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싶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동인구 상권 분석 다 했어요. 여기서는 요 정도의 규모의 식당에 손님이 올 만큼의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 있어요. 아까 서비스 본사에서 다 해주는데 맛은 본사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패키지 된 거 그냥 손님 테이블에 보내주는 거예요. 서비스는 직원들이 하겠죠. 그 직원들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어떤 이런 그 서비스를 오너가 사장이 다 체크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엔 그 가게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그 가게를 누가 운영할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사장님은 돈만 준비하세요. 우리가 돈 셀 준비만 하시면 된다고. 돈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 하는 말은 그거죠. 우리가 철저한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당신은 돈 셀 준비만 하라. 코엑스, 백스코에서는 창업박람회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와서 고객행위를 하죠.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를 상대로 치킨집을 영업하고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영업하죠. 앉아갖고 상담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입장이 무너져요. 그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평생에 바친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게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영업자 커뮤니티 가보면요 피눈물이 나요. 글을 읽는 그 글만 읽어도 눈물이 난다니까. 그 아픔이 전해져요. 그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정 모두가 다 죽어요. 자녀부터 부모까지. 이혼하는 경우는 태반이고요. 거리로 나앉고 지금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상권 분석하고 들어갔어요. 중심 상권에. 월세가 500만 원인데 그냥 들어갔어요. 경쟁업종이 얼마나 있는지도 봤을 거예요. 철저히 제대로 준비하는 방향이 요거예요. 그냥 돈 많이 준비해서 상권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검색하고 세무는 어려우니까 세무사한테 맡기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 상권 분석도 잘 해주고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한번 시달려보면요 매출이고 고객이고 다 필요 없고 직원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죽어요.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차가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이 작은 인원 안에서도 서열이 정해집니다. 뛰어난 분과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모자라지만 한 100억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개인차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돈을 최소한의 가용 자금만 가지고 창업을 하시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제로, 한 푼도 없이. 어떻게 한 푼도 없이 점포 창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